meet you. Glad to know. Great pleasure to see you again. Good to see you again. I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但是他是很强硬的谈判者，这不好，这不好。 We know each other well. 서구를 굉장히 화난 것 같은데? 앙금이 아직 안 풀린.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We know each other well. 안 웃어요. 대꾸도 많이 안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아직 안 화했는데 시댁에 며느리 한쪽이 표정이 먼저 지금 눈치 없이 자꾸 말 걸어. 지금 화가 안 풀렸는데. 아니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달가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 특유의 표정이 계속 나오는데 트럼프는 원래 센 사람한테 또 약하잖아요. 시진핑이 세다는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다행히 트럼프와 시진핑이 두 사람이 글로벌 리더 국가의 어떤 지도자다 이런 거를 본분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걸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푸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감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자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그림이 나왔지 아니었으면 아마 둘이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도착할 때 1시간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접을 할 때 YMCA 연주도 늦어졌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먼저 회담장에 무려 45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시진핑 주석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하였죠. 오랜 친구라고 그랬어요. 오랜 친구로 지내온 중국의 아주 뛰어나고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을 다시 뵙게 돼 영광이다. 트럼프 대통령 수준으로서는 이건 대단한 이제 칭찬이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 칭찬해요. 정말 피스메이커로 세계의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한 거를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도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뭐냐면은 미국 대국인데 우리도 대국이니까 G2 인정해라. 자꾸 중국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세계를 반반 같이 하자. 같이 경영을 해야 된다.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라. 지금 몰리고 있는 거 못 느끼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발전과 부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코자 하는 미국을 다시 위기에 만든다는 이 슬로건과 모순되지 않는다. 중미 양국은 충분히 상호 성취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다. 언뜻 듣기에는 마가 운동을 중국이 지지하는 것,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성공하려면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과 부흥을 자꾸 압살하려고 그러면 당신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도 성공 못한다는 걸 왜 모르냐.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이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세 협정부터 경제 부문, 강국들 사이에서 사실 기타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잘 풀렸다. 중국이 미국에게 해준 게 뭐냐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겠다. 그리고 미국산 콩, 그것도 다시 우리가 사겠다. 그리고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도 우리가 협조하겠다. 라는 걸 양보했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뭘 해주냐. 중국에 부과해왔던 이른바 이 펜타닐 관세 20에서 10%로 낮춰주겠다. 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얼핏 보면 중국은 미국에게 세 가지를 해주고 미국은 중국에게 한 가지를 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히토류나 콩 같은 거는 현상 유지예요. 시진핑 주석이 내준 게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를 굽히주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5대5 내지는 뭐 중국의 판정승이다 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귀국한 다음에 미국 언론, 특히 CBS에서 미국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질문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쪽이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오묘한 얘기죠. 그동안 한 얘기랑 다르잖아요. 스탠스가 바뀌었네요. 근데 보면은 뭐가 해결됐습니까? 정말 악화 방지를 이제는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 안락 의자가 떠올라요. 왜냐면 우리가 안락 의자 이렇게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앞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미 협 제자리에서 이야, 우리 또 안락 의자론 뭔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흔들리긴 했어. 지금 팔자로는 중국이 잡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인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중국이 미국의 3대 인질 기업을 잡고 있어요. 어디요? 첫 번째가 애플. 전 세계 아이폰의 95%를 중국에서 생산해요. 공장. 또 두 번째 인질 기업이 어디냐면 그 테슬라. 미국 이외의 최대 테슬라 공장이 중국 상하이 푸동에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시진핑이 영업 정지 때려버린다? 네. 테슬라 시가총액 주가 폭락이에요. 중간 선거 망해요. 전진놀이.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이게 월마트 기적이라고 하는데 월마트가 미국의 동네마다 있는 슈퍼마켓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비재의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저귀거든요. 기저귀를 대부분 100% 중국에서 만들어요. 이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죠. 기저귀 값이 100%, 200% 올라가면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엄마들이. 그러면 미국 중간선거 망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알고 있어요. 이거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나한테 이득이다. 그러니까 동줄 타는 것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오래 끌자. 게다가 마지막으로 카드 던진 것이 히토리잖아요. 네. 히토리가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핸드폰, 카메라, 첨단 기기 다 셧다운 되거든요. 반도체에도 문제가 생긴다. 반도체. 이거 전 세계 유통량의 70%는 중국이 쥐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까지 건드려버리면 미국은 전체가 셧다운 되는 걸 중국도 알고 트럼프도 아는 거죠. 이번 에이펙을 보면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뭔가 숨통은 조금 트여는 것 같고 훈풍이 불어서 사이가 좀 좋아지거나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또 북한도 이제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것이고 예. 중미 간의 어떤 갈등이 계속 심화될수록 이제 가운데서 얻어먹을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딴 얘기인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인들 북한 무역업자들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무역이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 자체가 북한 무역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압박을 많이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중국에 물건을 팝니다. 10원 받을 수 있는 거 5원밖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팔러가 없습니다. 중국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상인들이 깎여서 팔군 돈 받고 돌아가서는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라고해서 무조건 중국 좋아한다. 그러네. 이렇게 보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딜할 곳이 없으니 안 사주면 안 되니. 싫으면 5원 안 주면 안 사. 그러면 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속국이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 돈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장마당에서 안쪽으로 평양 쪽으로 가까워지면 달러를 선호하지만 국경 쪽에서는 딱 중국 위안화를 콩 파는 할머니도 두부 파는 할머니도 위안화를 주고받아요. 그럼 이게 북한인지 중국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뭐 중국이 없으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무 옆에 딱 붙어있는 이끼야 북한이. 이끼야. 이끼예요 이끼. 매미도 아니고 이끼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미는 떠날 수나 있지 이끼는 떠나지. 이끼 못 떠나요. 흐르륵 흘러내리지. 진짜 그러면.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한중 협상이었잖아요.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렇죠. 뭐 총 7개 분야에서 이제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7건의 이제 MOU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5년 만기 약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화 통화 스와프 재개였어요. 말 그대로 양 국가에서 약간 견찰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서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캄보디아 사태 이후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범죄 공조 강화도 있었고 이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도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박진영 문화교류위원장이 이제 한류 콘서트를 이제 베이징에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바로 뒤에 있는 왕이 외교부장을 부른 다음에 베이징에서 콘서트 준비하라. 와. 열리면 좋겠죠. 분위기로 보면은 뭔가 회복이 되는 분위기예요. 일단은 물꼬가 트인 거는 확실해요. 분위기는 좋아졌다. 분위기는 좋아졌다. 사실 요즘 들어서 내내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 뭐가 힘들어? 우리 시진핑 형님이 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래 이 아픈 가슴을 내 멋지게 할 바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군단이 있었으니 우리 북조선 최고의 군단 폭풍 군단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폭풍 군단. 오. 어디?
어디? 아 이렇게 하면 모니터에서 나옵니다. 시청자 눈으로 해야지.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하면 거야? 이상하죠. 훈련을 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아, 왜 저래 진짜. 이번에 한중 정상회 하는 동안 네네. 김정은이 뭐 하나를 유심히 봤는데 네. 딱 눈에 띈 게 이 폭풍 군단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네. 조선인민군 11군단 일명 폭풍 군단을 간 겁니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난리도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 군인들이 맨몸으로 시멘트 바닥 위에서 낙법도 하고 상의 탈의를 한 채 돌덩이를 격파하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영상을 보면 이 김정은의 표정이 정말 흐뭇했어요. 이분이 이 바쁜 분이 한국에 치킨 먹은 건 아닐 거고요. 에이펙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GPU를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제공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젠슨 황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만계로 미국의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갔어요. 네.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제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오락기. 게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러그, 너구리, 제비우스 이거에 미친 애였어요. 그러면서 난 이제 그 오락으로 나는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당시 오락기가 이제 2D였거든요. 2차원이요. 이거를 난 3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락기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GPU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CPU랑 GPU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PU는 굉장히 똑똑한 천재 과학자 교수 한 명이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이 CPU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승전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이서 다 처리해요. CPU는 말 그대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죠. GPU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는 교수님이 필요 없어요. 단순 계산하는 초등학생 1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아, 1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2만 하는 애 초등학생 10만 명이. 교수님보다 빠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같은 그 AI 시대가 이 GPU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썬킴이 누군가라고 챗 GPT한테 물었죠. 그러면은 수십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썬킴 자료를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주는 게 AI예요. 대박이야. 썬킴은 영화 전공했고 영어 방송하다가 역사 스토리텔러하고 있습니다. 이게 AI거든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이 장면을 실제로 시연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줬냐면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겠다. 근데 이제 그 페인트볼을 벽에다 쏘는데 한 발씩 쏩니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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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모양 만들고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럼 GPU는 뭐냐? 이미 세팅이 된 상태에서 수천 발의 포탄이 한 번에 나가서 그냥 한 번에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젠슨왕이 그걸로 아무튼 처음엔 게임이 목표였다가 나중에 이 컴퓨터 AI에 관련된 거에 그냥 빵 들어온 거예요. 운이 되게 좋았어요. 처음엔 그래픽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GPU, GeForce라고 하거든요. 네. 이 GPU를 만들었다가 이게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에 썼던 GPU가 네. 쓸 수가 있네 해서 지금 이 GPU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다 망해요. 가장 놀라운 건 저는 젠슨왕 입에서 PC방이라고 했어요. PC방이요? 방이라는 말을 했어요. The journey of NVIDIA to this day. NVIDIA, you are with me every step of the way.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ang,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오늘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시총이 1년 그 독일의 GDP하고 맞먹는 금액이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부와 기술을 축적했는데 이게 한국의 청년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어릴 때 PC방에서 게임하던 그걸로 우리가 돈 벌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를 그 청년들한테 해주니까 그 청년들이 젠슨왕의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젠슨왕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과 어프로치하고 그러게요. 한국을 AI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면 본인한테도 어떤 든든한 동맹 관계가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GPU 26만 장이 일단 확보가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면
기습발권 이런 게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오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젠스랑이 훌륭하다 하지만 뭐 치킨만 먹고 가서 치킨집만 유명해지면 우리한테 그렇게 되게 되는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겠다. 했어요. 이건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그 GPU가 약 4만 장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젠슨 왕이 26만 장을 더 추가로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와, 그러면 어마어마하네. 30만 장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AI 수준이 미국, 중국에서 3위로 확 올라갑니다. 엄청난 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아,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30만 장 갖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세계 3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세월과 이 자원을 투입해서 AI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단걸음에 GPU만 확보하고 있다고 따라갈 수 없거든요. GPU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입니다. 장비. 어쨌든 하드웨어라도 확보해야 소프트웨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새 GPU에는 반드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잘 팔릴수록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잘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젠슨 왕과 이재용 회장이 PC방 때문에 와서 의리로 고마워서 치킨 먹은 게 아니라 삼성과 엔비디아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둘의 동맹을, 삼성과 엔비디아의 동맹을 AI 깐부 동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간 건 뭐냐면 이 AI의 앞으로의 이제 적용 범위들이거든요. 그렇죠. 적용 범위들. 자율주행 이런 그래서 거. 아주 동맹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맺어졌죠. 다